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수시 모집 요강을 빠르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우리가 카드를 보통 한 6개 정도를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학교 하나만 보고 이렇게 지원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이 원서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좀 그룹핑을 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이쌤이 이제 이 영상을 시작으로는 좀 그룹핑으로 해서 학생들이 같이 고민해 볼 법한 학교들을 좀 묶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작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우리가 최상위권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들을 분석해 볼 텐데, 저 이쌤이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 스카이, 이 서울대, 연대, 고대의 경우는요, 전형마다 뽑고자 하는 학교 유형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원 전략을 좀 이렇게 수립하실 때는 내가 어떤 학교에 다니고 또 일반고더라도 또는 내가 특목 자사더라도 우리 학교가 좀 내신 그런 산출이라든지 또는 이런 생활기록부 서류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지 또는 떨어지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학교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전형들로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를 보면은 서울대는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사실 지역균형 전형이 고교별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2명으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좀 일반고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약간 학생부 교과 전형스러운 전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어찌됐던 간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의 서류를 좀 100%로 해서 선발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등급만 높다고 해서 선발되는 전형은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전형의 설계가 약간 다른 학교로 봤을 때 좀 학생부 교과 전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고라고 한다면 지역균형 이 추천 전형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일반 전형으로 내가 지원을 해볼지 말지를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이제 존재하는데 국수영탐 기준으로 3합7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이게 모집 단위별로 수능 응시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 요강 확인하셔서 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 핵심 권장이랑 권장 과목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들 파악하시고 내가 지원하는 그 전공의 수능 응시 기준까지 확인해 주셔서 내가 좀 이렇게 선택한 과목들이 좀 적합한지를 보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사실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지원자들도 최상위권 학생들이어서 이미 이 내용들은 다 파악하시고 이미 지금 고3 이 시기에는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랑 본인이 선택한 과목들이 문제가 발생되진 않겠죠. 사실 문제가 발생된다면 애초에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아무래도 합격하기가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고 93.6%로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의 전형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과거에 저 이쌤도 특목고 학생을 이 지역균형 전형에 좀 합격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게 아무래도 학교 유형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향 자체랑 좀 맞지 않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특목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학교 합격을 좀 노려보는 걸 추천드리고 실제 일반 전형을 보게 되면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면접이 재시문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년도 대입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일반고 학생은 29% 그리고 자공고 1.5, 자사고 12.2, 과학고 9.0, 그리고 영재고 학생이 24.8%, 그리고 외고 13.3, 국제고 3.4로 특목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일반 전형을 통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좀 많다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본인이 다니는 학교 유형별로 좀 지원해주고 가능하면 내가 일반고 학생이다 그리고 지역균형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이제 지역균형에서 일반 전형 순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전형이 이제 추천형 전형과 활동우수형, 국제형 전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전형으로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추천형과 이 활동우수형 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전형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실 수 있어요.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추천형을 넣을까 활동우수형을 넣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 자, 연세대의 경우는 다른 학교들 이제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죠.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있지만 서류가 1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과 100으로 뽑는 되게 교과 전형의 딱 취지에 적합한 학생들을 좀 선발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아무래도 내신이 한 1.0에서 뭐 1.34, 좀 넉넉하게 뭐 1.5까지 생각해 본다면 고교별 추천 10명 정도면 사실 추천 인원은 거의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전년도에 학생들 선발 학생들을 좀 보게 되면 99%가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일반고에 다니고 내신이 좀 1.0 근처에 이렇게 붙어 있다 생각한다면 물론 Z값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학교 산출값으로 계산했을 때 그냥 교과 100인 이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능 최저는 인문 계열이랑 자연 계열이 조금 구분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좀 확인해 주시고, 전년도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게 되면 한 64.9% 정도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춰줬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고를 다니는데 내신이 좀 되게 잘 나오는 학교다, 그리고 학교의 좀 수준이 내신 등급 받기가 좀 쉬운 학교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서류가 좀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좀 생각해 주시고, 학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이 추천형 교과 같은 경우 충원율이 좀 높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서울대에서 이 지역균형 전형과 같이 갖고 가고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서울대로 빠지는 친구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충원율이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내가 그 추천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내신 등급이 애매한 부분이야.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활동우수형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목 학생들 그리고 특목 자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활동우수형으로 보통 학생들이 왜냐면 그 서울대랑은 좀 더 다르게 교과 100으로 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추천형을 선발하니까 아무래도 일반고에 비해서는 내신 등급이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정량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특목자사 학생들이 활동우수형으로 좀 쏠리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추천형에서 좀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학교가 되게 좀 학생들 수준이 높은 학교여서 내신 등급이 좀 잘 안 나오는 일반고가 분명 존재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서류 관리를 좀 통해서 활동우수형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활동우수형은 서류와 면접, 이 재시문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존재하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일반고 학생들 53%, 그리고 광역자사와 전국자사가 8.6에서 6.4, 그리고 과고가 2.5, 영재학교가 7.2, 그리고 외고국제고가 한 22%로 특목자사 학생들이 이 활동우수형의 좀 비중값이 높아졌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추천형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선택지가 당연히 활동우수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도 보자면 이 면접 대상자 기준으로 했을 때 문과대학은 75.7, 그리고 상경대학은 90.4, 이과대학은 76.1, 공과대학은 74%로 보여지고요. 네, 그럼 그 다음 이제 국제형 한번 살펴볼게요. 국제형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선생님, 국제형은 좀 특목자사 학생들 위주로 좀 선발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전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형 구성상 국제형 같은 경우는 추천형을 중복 지원으로 가능하고 활동우수형이랑 국제형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스카이에서 좀 나는 대학을 끊어줄 거야 하면은 사실 국제형을 같이 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심후 면접으로 통해서 수능 최저도 존재하는데 전년도 입시 결과 보면은 일반고 53%, 그리고 광역자사 3.9, 전국자사 3.3, 외고국제고가 39.2%여서 아마도 이 대입 결과만 놓고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발이 됐네. 이름이 국제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우드 대학 그쪽 대학 라인을 국제형이라고 지금 전형들로 학생들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발됐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형 구성상 추천형과 국제형을 같이 지원할 수 있고 활동후 수형과 국제형을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스카이에서 끊어줘야 되는 친구들은 국제형을 거의 들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들도 좀 인원이 많아서 그만큼 선발되는 학생들 비중도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자, 수능 최저 충족률의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면접 대상자 기준 86% 정도 학생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추천형의 입시 결과는 대학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고 데이터라고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입 결과 자료는 입학처에서도 이제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올해 뭐 진리자유학부 이제 무전공학 부와 그리고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신설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전형으로 마찬가지로 선발이 되는데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인 학업우 수학 계열적 합 전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고려대도 굉장히 그 학교 유형 그리고 학생의 유형에 따라서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들이 좀 구분되어 있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어요. 먼저 학교 추천 전형을 살펴보면 고교별 추천 인원 12명인데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에 합격하는 그런 진짜 실질 그런 학생들로 봤을 때는 이 고교별 추천 인원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반영이 좀 독특한 게 교과 전형이지만 이 서류 10%가 반영이 돼서 올해의 경우는 이제 교과 90%로 비중값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서류가 어느 정도는 돼 있기 때문에 연세대랑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좀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돼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 학생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내신 등급으로 만으로 이렇게 좀 합격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인문자연에 당연히 이 수능 최저가 국수형 탐 기준으로 3합 7이 있는데 올해 이제 전년도랑 좀 다른 점이 수능 최저가 탐구 2개 반영에서 1개로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인문 계열이 67% 그리고 자연 계열이 57%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아마 최저 충족률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전년도에 일반고 학생들이 99%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일반고 다니는 학생이다 하면은 먼저 학교 추천 전형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추천과 마찬가지로 학업우수 전형, 이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 전형은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추천으로 지원하기에는 내신 등급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애초에 뭐 내가 좀 특목 자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뭐 학업우수 쪽으로 당연히 비중값을 높여줘야 되는데 학업우수 전형은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최저가 국수형 탐 기준, 탐구는 한 과목 반영되는데 4합 8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스카이에서 가장 최저가 조금 타이트한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전년도 좀 살펴보면은 일반고 57%, 자사고 20%, 외고국제고는 22.5%, 과고영재고는 0.2%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과고영재고 학생들은 학업우수에 선발이 안 되나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도 발표하기를 애초에 수능 최저가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과고영재고 학생들은 애초에 지원 자체를 굉장히 좀 적게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생이 거의 없다고 좀 보여주셔야 되고, 자, 학교 추천의 경우는 이 교과 전형 이야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전년도 평균 내신 컷이 인문이 1.36 그리고 자연이 1.28인데 대략적으로 1.0에서 1.5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보통 세트로 가져가는 게 고대 이 교과 그리고 연대 교과, 서울대 지역균형을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빠지는 데이트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는 되게 독특한 게
이제 보통 내가 내신이 좀 안 좋아. 그리고 사실 학생부 종합도 준비를 안 했어. 근데 좀 내가 정시 파이터인데 이 스카이에서 가장 최저가 타이트하죠. 그러다 보니까 4합8이면 일반 학과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아이들이 이 최저만 맞출 이 최저를 목표로 해서 지원하는 굉장히 허수 데이터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활기록부가 좀 잘 돼 있고 좀 상위권 학생이야. 근데 수능도 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잘 나온다면 이 최저를 놓고 지원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도 안 했어. 오로지 내가 고1, 고2 때부터 정시만 준비한 학생이야. 그러면 최저 맞추더라도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전년도 최저 충족률은 38.5%로 인문계열이 한 43%, 자연계열이 35.9%인데 아마도 이 최저만 놓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저 맞추더라도 떨어질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시만 준비한 그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최저 충족률이 그런 인원들이 좀 더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할 만한 그런 데이터들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저는 더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민하셔서 내가 학교 추천으로 넣을지 학업우수로 넣을지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특목 학생들 중에는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그런 교육 그런 환경 자체가 수능을 준비하기가 좀 애매한 학교들이 분명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런 수능 최저가 너무 높아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계열적합으로 좀 고대 같은 경우는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열적합의 경우는 이제 면접이 재시문 면접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옛날에 이 수능 최저가 없어서 일반고 학생들 중에 좀 서류 잘 만들면 계열적합에서 좀 내가 선발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꽤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열적합은 저는 그냥 특목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형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물론 전년도 입결을 보게 되면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19.2% 그리고 11.6%로 선발이 됐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문계열의 대다수는 외고국제고 69.6, 자사고 11.2,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과고영재고 70.9, 자사고 17.3%로 계열적합에서는 특히나 특목자사 학생들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고 학생들이 아예 선발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 이쌤이 그냥 조금만 여러분들께 그냥 팁만 조금 드리자면, 사실 학교 추천이랑 학업우수 자체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학교 추천이랑 계열적합을 가져가거나 학업우수나 계열적합을 가져가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 중에서 좀 서류가 잘 괜찮고 또 계열적합이 좀 잘 맞았던 친구들이 선발됐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합격생들도 좀 많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계열적합의 경우는 전년도에 입시 결과 커트라인이 인문계열이 한 2.23, 그리고 자연계열이 2.8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교과 전형의 경우는요.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 비중도 높고 그리고 교과가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입결이 굉장히 좀 이렇게 딱 맞아서 이렇게 좀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보시고 지원하시기가 편하실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내신 등급만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학교 유형들 지금 보시면 뭐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특목 자사 학생들도 굉장히 비중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평균 내신 컷 이런 거는 학생부 종합에서만큼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